이번 시간에는 보행통로 조명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내 보행통로 중에서도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아케이드 쇼핑몰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쇼핑 아케이드는 유리 지붕, 대칭되는 측벽, 보행자 중심의 보행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전통시장도 점차 아케이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날씨와 상관없이 방문이 가능하고 밤에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시장마다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아케이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적인 보행 공간 조명 설계가 아닌 장식적인 요소로만 조명을 이용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LED 조명을 활용한 장식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보행 안전과 공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우선으로 생각하여 조명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행 통로에 5가지의 조명을 설치하여 공간의 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명이 효과적인지, 보행자 입장에서 가장 쾌적한 조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은 리룩스 프로그램 활용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명기구 배치, 변경, 렌더링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습 파일을 실행시키면 50m 길이의 보행거리가 나타납니다. F3 버튼을 클릭하시면 3D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로 화면을 확대하면서 거리의 느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도가 측정될 보행 공간이 보라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명기구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F1 키를 누르면 리룩스 홈페이지 도움말이 열리게 됩니다. 리룩스 홈페이지 왼쪽 상단 로고를 클릭하여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세요. 로그인 후 리룩스 넷 메뉴에서 프로덕트 서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리룩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종류의 조명기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익스테리어를 선택하시면 외부용 조명기구만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설치할 조명기구는 벽부등입니다. 마음에 드시는 조명기구를 선택해보세요. 저는 12W의 4000켈빈의 색온도를 가진 조명기구를 선택하였습니다. 배광은 하향으로만 나오는 타입입니다. 리룩스로 이 조명기구를 가져오려면 오른쪽 아이콘에서 오픈인 리룩스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된 파일을 실행시켜주시고 리룩스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마우스에 조명기구가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아무 곳에나 왼쪽 마우스를 클릭 후 ESC 버튼을 눌러 조명기구를 삽입을 완료해주세요. F3 버튼을 눌러 배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로만 빛이 연출되는 벽부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조명기구를 벽면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F2 버튼을 눌러 평면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조명기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크리에이트 그룹을 선택하고 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설치할 벽면 영역을 선택해주세요. 엔터키를 누르면 설치할 조명기구의 숫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우선 10개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조명기구 10개가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조명기구 배치에 대한 설정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조명기구를 더블 클릭하여 속성창을 열어보세요. 인서트 포인트를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변경하시고 오토매티클리를 매뉴얼리로 변경해주세요. 디스턴스에 적혀있는 숫자가 조명기구와 조명기구 사이의 거리입니다. 숫자를 변경하면 조명기구 간격이 조정됩니다. 조명기구를 간격을 조정해보시면 센터를 기준으로 나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m 간격으로 고정하고 수량을 12개로 늘려보겠습니다. 한쪽 벽면에 조명기구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른 조명기구들도 이 방식을 사용하여 배치하시면 됩니다. 조명기구를 하나하나 설치하면 간격 수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로우 배치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제 조도 계산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칼큘레이션 메뉴에서 칼큘레이션 매니저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아티피셜 라이트 즉 인공광원을 선택하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컴퓨터 사양에 따라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계산이 완료되면 결과 보고서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현재 평균 조도는 25.7로 측정되었습니다. 리절트 메뉴에서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시면 결과값을 3D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명기구의 결과값과 비교를 위해 화면 구도를 저장해 놓겠습니다. 다음은 조도 결과값 화면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속성창을 열어주세요. 그래프의 중앙값을 40룩스로 맞춰놓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빛이 벽면과 바닥에 강하게 묻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값은 평균 조도, 최대 조도, 최소 조도로 구분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반대쪽 벽면에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조명기구를 선택하고 반사 기능을 활용하여 반대쪽에 복사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미러링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일직선으로 반대쪽 벽면을 클릭해주시고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확인해보면 다양한 각도로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성창을 보시면 미러, X축, Y축, XY축 모두 체크되어 있을 것입니다. Y축을 제외한 다른 버튼을 해제하시면 반대쪽 벽면에만 조명기구가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D 화면으로 복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조도 계산을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평균 조도는 51.5 룩스로 한쪽 벽면에 설치했을 때보다 약 2배가 높아졌습니다. 3D로 확인해보면 벽부등으로 연출된 공간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바닥 평균 조도는 51.5 룩스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KSA 3011 권장조도 기준에 충족됩니다. 따라서 이 공간에는 12개의 조명기구를 4m 간격으로 설치하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눈부심의 정도, 공간의 밝기감을 나타내는 희도값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희도값은 렌더링 방법을 변경해야 합니다. 칼큘레이션 매니저에서 레이트레이싱 칼큘레이션을 선택해주세요. 이 렌더링 방법은 광선 추적법 렌더링으로 조명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빛뿐만 아니라 다른 객체로부터 반사나 굴절된 빛까지 계산되는 렌더링법입니다. 뷰즈 메뉴에 들어가면 렌더링할 화면의 구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화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2가지 화면을 선정하여 렌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인공광원 렌더링은 해제하고 레이트레이싱 렌더링만 진행하셔도 됩니다. 계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렌더링이 진행되며 2개의 이미지가 결과값으로 출력됩니다. 결과값은 오른쪽 아웃풋 메뉴의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CDT 결과값은 인공광 렌더링보다 밝게 출력됩니다. 따라서 밝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브라이트니스를 -A로 변경해 주시면 현실과 유사해집니다. 결과값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레이트레이싱 렌더링은 화면 각도를 변경하면서 확인할 수 없고 고정된 이미지로 출력됩니다. 이번에는 휘도 결과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속성창에서 평균 휘도값을 25로 변경해 주세요. 휘도값을 보시면 조명기구 시작점에서 강한 휘도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벽면의 휘도로 인하여 공간이 밝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 몸, 그리고 바닥에는 강한 휘도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공간의 눈부심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휘도값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DT 결과값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루미넌스를 클릭해주세요. 이제 마우스 커서가 휘도계가 되어 마우스가 위치한 휘도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벽면에 묻은 휘도가 몇인지, 사람의 얼굴에 묻은 휘도가 몇인지, 바닥이나 벤치에 묻은 휘도가 몇인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실외 공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3D 결과 이미지는 간편한 방법으로 제안서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카피 픽처를 선택하시면 이미지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나 일러스트와 같은 제안서 작성 프로그램을 열어주세요. 화면에서 컨트롤 플러스 V를 누르시면 이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각도의 3D 이미지와 휘도 이미지를 삽입하여 휘도 측정 페이지를 간편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휘도 기준 그래프도 함께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프는 복사가 되지 않으므로 따로 캡처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휘도 페이지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인공광 렌더링에서도 휘도 데이터가 측정되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고 결과값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공광 렌더링은 조도 측정에만 사용해주시고 휘도값 측정은 레이트레이싱 렌더링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조도값도 3D 그라데이션으로 변경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향 배광의 벽부 등 조명 연출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하향 벽부 등은 연출해봤으니 양방향 벽부 등으로 교체해서 공간의 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룩스 홈페이지로 가서 배광 곡선이 위아래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찾아주세요. 저는 동일한 제조회사의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조명기구 사진과 배광 곡선을 다시 한번 확인 후 오픈 리룩스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된 파일을 실행시킨 뒤 리룩스 프로그램으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레프트 버튼을 눌러 평면도로 돌아가 주시면 마우스에 조명기구가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아무 곳이나 클릭하여 조명기구 하나를 설치한 뒤 ESC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바로 딜리트 키를 눌러 지워주세요. 기존에 설치된 조명기구 로우 그룹을 더블 클릭하여 속성창을 열어주세요. 루모네르 타입에서 새로 가져온 조명기구로 교체가 가능해집니다. 교체가 되면 아이콘의 색상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조명기구를 변경해주세요. 배광 곡선의 형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조명기구는 아래쪽으로만 연출이 되었다면 변경된 조명기구는 위, 아래 동시에 연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큘레이션 메뉴에서 계산을 실행시켜주세요. 기존과 동일한 세팅값이면 일반 인공광 계산과 레이트레이싱 렌더링이 동시에 진행될 것입니다. 바닥 조도의 평균값은 53.4 룩스로 기존 51.5 룩스보다 조금 높아졌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레이트레이싱 렌더링 결과값을 보시면 공간의 인상이 크게 달라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방향 벽부 등과 양방향 벽부 등의 결과값을 한 화면에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공간보다 오른쪽의 공간이 시각적으로 밝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벽면의 밝기 때문입니다. 벽면의 밝기는 수직적 요소인 휘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조도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명 하부 바닥 조도를 보시면 오히려 왼쪽 이미지가 더욱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바닥 조도는 공간의 인상 변화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이트레이싱 렌더링 이미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밝기 기준을 -A로 맞춰 보겠습니다. 지하 통로와 같은 층고가 낮고 이동의 목적을 둔 공간이라면 왼쪽 단방향 벽부 등이 적합합니다. 반대로 층고가 높거나 기둥으로 구성된 건물, 야외 보행 통로는 양방향 벽부 등이 적합합니다. 휘도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조명기구 모두 벽면에 강한 휘도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얼굴이나 몸에는 휘도의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눈부심 없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색온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색온도가 높은 공간은 밝고 쾌적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 인구가 많거나 이용자의 연령층이 높다면 높은 색온도가 적합합니다. 그러나 차분하고 아늑한 분위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면 색온도를 낮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조명의 색온도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명기구를 가져오는 창을 띄워주세요. 셀렉티드 메뉴에서 색온도 변경을 원하는 조명기구를 선택 후 마디파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램프 컬러에 체크를 하시고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웜 화이트 3000켈빈 색온도를 연출하고자 한다면 리룩스에서는 4000켈빈이나 4100켈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리룩스에서 표현하는 색이 실제보다 더 노랗기 때문입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변경 후 레이트레싱 렌더링을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색온도가 높은 공간보다 조금 눈이 편해진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동일한 공간의 조명기구와 색온도를 변경해 보면서 공간의 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단방향 벽부 등 양방향 벽부 등 연출 실습을 마치겠습니다.